자,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은 거. 각각의 파일에는 얼굴이 있어요. 그 파일에 얼굴에 해당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름이고 두 번째는 확장자예요. 여러분의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보시면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일의 이름 예를 들어서 세문서.docx 뭐 이런 식으로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점을 기준으로 해서 파일의 이름을 적을 때 점을 집어넣기도 하지만 원래는 파일의 이름에다가는 점을 집어넣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파일 이름 안에다 점을 집어넣어도 괜찮기는 해요. 쉽게 얘기해서 2026.02.16 이렇게 쓰면 원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써도 돼요. 컴퓨터들이 좀 이제 똑똑해져 가지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은 점은 가능한 대로 쓰지 마시고, 점을 써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점 대신 언더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날짜 같은 경우는 굳이 뭐 2026 언더바 02 언더바 16 이렇게 쓰실 필요 없이 그냥 2026 02 19 뭐 이런 식으로 형식만, 내가 항상 쓰는 루틴의 형식만 갖춰서 이렇게 쓰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팅을 하다 보면 뭔가를 찾을 때는 이제 그 정렬을 해서 보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미국식 그 날짜를 쓰는 방법은 0219 2026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소팅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면 월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 월, 일 그 순서대로 쓰는 것을 저는 가장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파일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PDF, 여기에 마지막에 점 다음에 있는 요 문자들이 확장자라 그래요. 확장자. 이 확장자라고 하는 것이 이 파일의 정체예요. 이 확장자를 알면 이 파일을 뭘로 만든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확장자,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보고서.docx. 자, 모든 파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서 파일. 워드로 작업을 했을 땐 docx라고 나와 있어요. docx. 자, 지금 PDF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있어요. PDF 파일을 보내고 있어요. PDF 파일은 어떤 파일일까요? 우리 그냥 PDF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서 파일은 HWP 아래 한글 파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래 한글을 잘 안 쓰죠. 워드 파일을 쓰죠. MS 워드를. 아래 한글 파일을 워드에서 열려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다른 데를 해가지고 하면 열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그 프로그램마다 파일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제목 있고 내용 있고 뭐 그림 있고 똑같은데 아래 한글에서 만든 파일을 워드에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파일의 형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고유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유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공유를 해도 그것을 다른 데에서 구현을 못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꾸 이제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컴퓨터에서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워드 프로세서들이 문서를 만드는데 여기서 만든 걸 여기서 못 보니까 최소한 그림은 빼고, 그리고 또 그 글자 서식은 빼고 순수한 텍스트라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포맷이 TXT예요. TXT 파일은 순수하게 텍스트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라도 이쪽으로 가져가서 볼 수 있게. 그래서 TXT 파일은 어느 프로그램에서든지 다 열려요. 그런데 이제 TXT로 그렇게 처음에 공유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레이아웃, 디자인 돼 있는 거, 내가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노력해서 포스터를 멋있게 만들어서 사람한테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아래 한글에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HTTP 파일로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그런데 TXT로 가면은 글자들 다 그 모양 다 사라지고 그냥 텍스트만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크로벳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저장을 하면 어느 프로그램에서든지 그 모양을 그대로 볼 수 있어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PDF 파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볼 수는 있는데 수정은 못해. 왜냐면 이 문서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만든 고유의 어떤 그런 코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수정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PDF였어요. 참고로 그 전에는 PDF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그림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공유를 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쉽게 말해서. 그런데 PDF는 그림보다는 훨씬 더 해상도가 좋아요. 깔끔하게 출력이 되고 프린트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 문서 표준이 돼버렸어요. PDF가. 지금은 이제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그 PDF에서 그 글자들 이렇게 좀 수정할 수 있는 정도, 뭐 레이아웃 조금 바꿀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문서 파일, 특히 MS 워드에서 만들어진 이 아이콘들도 이렇게 생겼고요. docx라고 써져 있으면 이건 워드 파일이고, xlsx라고 써져 있는 건 엑셀 파일이고, pptx라고 써져 있는 거는 ppt 파일이고요. 프레젠테이션. 참고로 여기에 x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doc, xls, ppt 이렇게 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구형 버전, 2010 몇 년도 그때 구형 버전에서 만들었던 것은 이렇게 세 글자로만, 그 당시에는 또 확장자가 세 글자밖에 못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다가 얘네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아마 익스텐션 뭐 그런 이 의미로 X를 이제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은 그 문서 파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방금 전에 얘기했던 PDF, 그 다음에 아래 한글은 HWP, 그리고 얘네들도 워드를 따라서 요즘은 HWPX라고 이렇게 해요. 텍스트 파일 아까 얘기를 했고요. 이런 애들은 문서 파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JPG. 원래 이름은 JPEG였어요. 그런데 세 글자 제한에 의해서 JPG라고 이렇게 많이 썼고요. 요즘은 JPG, JPEG 뭐 둘 다 써요. 그리고 PNG라고 하는 그 파일이 있어요. 그림 파일, 똑같은 그림 파일인데 JPG와 그 PNG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PNG는 뒤에 배경을 없애는 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JPG는 뒤에 배경이 없지 않고 하얀색으로 있거나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다른 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PNG는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면 여기를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만 안 보이고 뒤에는 보이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데, JPG는 무조건 다 하얀색으로 이 박스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단 좋은 거는 뭐냐면 JPG는 압축률이 높아서 그 파일의 하나의 크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줄이면 얘네들이 좀 그 화면이 거칠어져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PNG가 조금 더 선명하고 더 좋은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옛날에는 이제 그 사진을 전송을 할 때,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할 때 하나 파일 보내는데 뭐 5분, 10분 이렇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압축을 확 시켜가지고 해상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좀 축소를 시켜가지고 빨리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JP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GIF는 그림 파일은 그림 파일인데 움짤 아세요, 여러분? 예, 그림 파일이 이렇게 막 동영상은 아닌데 막 바뀌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사진을, 그 그림을 여러 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한 것이 GIF예요. 그 다음에 SVG라고 하는 것은 벡터로 해가지고 로고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만들 때,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고를 다운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좀 큰 데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보니까 깍두기가 이렇게 막 생겨요. 요만하거나 이만하게 크거나 그렇게 해도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SVG예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진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SVG로 만들어서 키우고 줄이고 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파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파일은 MP4예요. MP4. 그리고 참고로 맥에서 사용하는 기본 파일은 MOV예요. 이 두 개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동영상 파일을 거의 석권을 했어요. 물론 영화 파일, 우리 뭐 어디서 영화를 다운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럴 때는 이제 그 KMV 뭐 그런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파일들은 더 장점들이 있는데 범용적으로는 이 MP4랑 MOV가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오디오 파일은 MP3. 자, 방금 전에 동영상 파일은 MP4. MP3에 동영상 그 정보가 들어있어서 하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MP3, MP4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음악 오디오 파일 중에는 웨이브라고 하는 WAV가 원래 맨 처음부터 아주 오래됐던 그 음악 파일이에요. 노래 파일. 웨이브는 고음질 파일들이 여기에 속해요. 여러분이 MP3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MP3도 압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가 좀 좋으신 분들은 턴테이블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들을 때는 되게 좋은데 이 CD로 그거를 들으면 귀에 거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압축이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하면서 이 깎여서 없어져요. 음악을 정말 애청하는 그런 분들, 음악 감상실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은 MP3 안 들어요. 웨이브, WAV나 아니면 FLAC라고 하는 무손실 압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원음 그대로 거의 재생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음질이 좋아요. 음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CD 하나에 14곡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 용량의 그 웨이브라든가 이런 고음질을 한 4곡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그래서 그런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압축 파일, 우리 집 많이 알죠? zip 파일이라고 하고 zip 파일 외에도 7Z 아니면 RAR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zip으로 통합이 됐는데 7G라 RAR의 장점은 뭐냐면 자를 수 있어요. 파일을. 예를 들어서 압축을 했는데 그 압축을 한 것도 너무 커서 한꺼번에 보내려면 힘들다.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을 RA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얘네들을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합체를 하면 하나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면 그 파일들을 내가 봤을 때 얘 정체가 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exe 파일, msi 파일 이거는 설치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이고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는 이런 파일을 직접 받을 수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이러스 검사가 걸리기도 하고 얘네들은 되게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파일들이에요. exe는 바로 실행하는 파일이고 MSI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 파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는다.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는다. 그럼 윈도우즈용은 MSI 파일로 나와요. 그리고 얘를 풀면 exe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서 뭐를 다운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고 하면 항상 창이 떠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입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워낙 인터넷 세상이 위험한 세상이라서 잘못해서 인증되지 않은 제대로 된 파일이 아닌 것들을 다운을 받으면 그걸 실행을 했다가는 내 컴퓨터가 작살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해커한테 연락이 와요. 고쳐줄 테니 비트코인 얼마를 주시오.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는 파일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요즘은 JPG나 PDF 파일 안에다도 그런 걸 심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보장되지 않은 파일들은 함부로 실행시키지 않는 것이 좋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윈도우즈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MS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거, 맥에서는 그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맥으로는 DMG 이것은 압축되어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이고 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윈도우즈의 exe 파일처럼 실행하는 그런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DMG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미지 창이 딱 뜨면서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으시오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앱 파일은 응용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뒤에 .app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어디에서든지 더블 클릭을 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참고로 윈도우즈와 맥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윈도우즈는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요. 그런데 그거 외에 동사무소에 등록하는 것처럼 다른데 여기저기에다가 파일들을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그 등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삭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언인스톨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삭제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 하나만 딱 삭제를 하면 찌꺼기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맥은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응용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으면 하나의 패키지 APP라고 하는 하나의 패키지 안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더블 클릭을 해도 얘는 열려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런데 윈도우즈는 거기에 있는 거를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안 돼요. 왜냐면 얘 등록 정보가 다 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함부로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확장자가 그의 정체라 그랬잖아요. 정체를 내 맘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JPG라고 되어 있는 걸 DOCX로 바꿨다. 그러면 워드에서 열리나? 이거 아까 DOCX는 워드 파일이라 그랬잖아요. 워드에서 열리나? 안 열려요. 알 수 없는 파일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체를 바꾸지는 마세요. 확장자 부분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exe 파일, 바이러스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까 숨겨진 확장자 보는 방법, 거의 파인더에서 설정해서 그 보기 이걸 해놓으면 어떤 파일의 정체인지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눈에 보는 확장자 요약,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아, 내가 파일을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의 정체들이 주로 어떤 거구나. 내가 검색을 하는데 뭐를 검색하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워드 문서를 검색을 해야 돼요. 내가 워드로 뭐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름만 가지고 찾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docx, 그럼 이게 워드 파일이니까 그것만 딱 검색을 하면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면 내가 그거를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죠. 내가 그림 파일을 다운을 받았는데, 아니면 PDF 파일을 다운을 받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럴 때는 PDF 파일로 검색을 해요. PDF, 그걸로 검색을 하시면 PDF 파일만 쭉 나오니까 거기서 내가 봐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서 안에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 취향대로 저장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 좋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권해드리는 것이 아까 그 파라 시스템, 내가 포커싱 해야 되는 것들만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포커싱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뭐 실질적으로 저도 예전에는 이제 막 이렇게 한꺼번에 놔두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폴더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20개가 있는 것과 2개가 있는 것과는 시각적으로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이는 것들이 좀 단순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러려면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시간을 내서 하루에 조금이라도 이 파일 관리를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노션을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문서를 뭔가를 만드는 것들은 업무용으로 많이 만들고, 주로 문서는 그 노션으로 주로 만들어요. 그리고 노션이 다른 데서 자료를 가져와서 캡처해가지고 이 저장하는데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을 보다가도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걸 노션으로 옮겨놓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이메일에도 오다가 주운 컨텐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다가 주운 컨텐츠는 제가 만든 컨텐츠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보고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그거를 제가 재해석을 한 거예요. 재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이유는, 옛날에는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제한이 됐었어요. 이 인포그래픽으로 나온 거를 만든 사람은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일목요연하게 딱 돼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뭔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해석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나에게는 하나의 큰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노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노션의 가장 큰 장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노션은 검색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물어보면 검색을 할 때, 물론 이제 노션 AI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사용을 하면 내가 만든 노션 안에서 있는 자료를 먼저 기준으로 해요. 마치 우리 그 노트북 LM처럼, 노트북 LM이 소스 안에서 내용을, 결과물을 내는 것처럼, 노션은 기본적으로 검색 기능을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서 나에게 답을 줘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한테, 노션 AI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제가 노션에 지금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어요. 저는 예전에 에버노트라고 하는 거를 한 10몇 년을 썼었거든요. 그 자료들을 다 노션으로 옮겼고, 그리고 노션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노션에도 AI가 있어요. 그래서 노션 AI한테 네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럼 얘가 지금까지 내가 작업했던 그 노션 그 풀 안에서 나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볼 수 있었던 노션 사용 흔적을 기준으로 말하면
당신은 대략 이런 사람에 가깝습니다. 다만 성격 가치관 같은 건 내가 확신할 수 없고 관찰된 패턴을 요약한 것입니다. 첫째, 배우고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타입. 두 번째, 혼자서도 끝까지 굴리는 시스템 빌더. 책임감 기반의 장기 과제도 병행하는 사람. 한 줄 요약을 하면 콘텐츠 연구 실무를 한 시스템 안에 묶어서 혼자 굴릴 줄 아는 구조화의 강한 실용주의자 쪽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것은 일반인들은 노션 AI까지는 쓸 필요가 없어요. 보통 내가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중요한 걸 한다라고 하면 노션 AI가 돈을 주고 쓰지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저는 여기에다가 제 기관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자료, 이런 자료들을 다 넣어놓는데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챗GPT나 제미나이 해가지고 뭔가를 질문을 하면 나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해줘. 뭐 이런 아이디어를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답을 줘요. 일반적인 답을. 그런데 노션 AI에다 그런 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 있는 그 기관과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데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게 일반 그 인공지능 챗봇에서 하는 것과는 급이 다른.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다가 준 그 컨텐츠 중에 창업하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좀 생각 없이 얘한테 그대로 한번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을 한번 이제 받아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얘가 제가 하고 있는 그 지우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쭉.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안 하고 일반적인 것만 공유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시대가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필요한 시대예요.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내 비서같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어떤 거를 뭐 이렇게 대충 뭐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세컨드 브레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노션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챗GPT, 제미나이, 그 노트북 LM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문서들을 되게 많이 만드는데 그것들의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리가 안 돼요. 내가 다시 보고 싶으려면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서 해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제 중요한 자료들은 노션으로 옮겨놔요. 그럼 노션이 나의 다큐멘트 그 저장 창구가 돼서 그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노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